민주는 언제나 왼쪽 손목에 낡고 빛바랜 은색 회중시계를 차고 다녔다. 비록 그의 세련된 정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했지만 그는 이 시계를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이 시계는 그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선물해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또한 그의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민준과 함께 웃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좀처럼 꺼내보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상실감과 어딘가 모를 아픔의 증거였다. 강상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는 늘 완벽해야 했고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그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 강 체어만은 그에게 끊임없이 결혼을 종용했고 후계자로서의 의무를 강조했다. 민준의 삶은 일과 의무라는 거대한 틀 안에 갇혀 있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였지만 민준은 늘 어딘가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 때때로 의문을 품었다. 그는 숨겨진 욕망이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고 그를 둘러싼 냉기가 곧 그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혹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갈망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일상에 대한 의문이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이었다. 강민주호는 쉴 새 없이 몰아붙이던 업무 스케줄과 스트레스 속에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비서실장, 박 실장 박 비서는 민준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곧바로 강남의 최고급 병원 응급실로 그를 옮겼다. 위궤양 천공, 혹독한 업무 스트레스가 결국 몸에 탈을 낸 것이었다. 민준은 병실에 누워서도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검토하려 했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그의 손에서 노트북을 빼앗았다. 강민준 상무님, 지금 당장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업무는 비서에게 맡기시고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을 잊고 쉬셔야 합니다. 의사의 단호한 말에 민준은 잔뜩 짜증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자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강상그룹의 실적과 다음 주 이사회 준비로 가득했다. 그의 냉담한 눈빛은 병실의 하얀 벽을 훑었고 그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빼꼼히 열리고 닫고 통통한 손이 불쑥 튀어나왔다. 이어서 6살 남짓한 여자아이가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민준을 바라보더니 그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민준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빤히 쳐다봤다. 아이의 얼굴은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듯 놀랍도록 흡사했다. 큰 눈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까지. 민준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그의 심장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이는 민준의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사과를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사과 먹어요. 내가 깎아줄까?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티 없이 맑았다. 민준은 난생 처음 겪는 이 기묘한 상황에 당황했다. 그는 아이를 향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꼬마야,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보호자는 어디 있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그의 눈은 아이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아이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강렬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 엄마는 옆방에 있어. 나 혼자 심심해서 구경 나왔어. 근데 아저씨 나랑 똑같이 생겼다. 아저씨도 나처럼 병원에 있어.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질문을 쏟아냈다. 민준은 아이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나랑 똑같이 생겼다니. 그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다. 놀랍게도 아이의 얼굴에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작은 점이 있었고
이는 그의 어린 시절 사진 속 자신에게도 있던 특징이었다. 그는 불현듯 오래된 은색 회중시계와 서랍 속 흑백 사진을 떠올렸다. 설마 그의 이성적인 머릿속은 말도 안 된다고 외쳤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기묘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야, 강지우, 너 또 어디 갔어? 한 여인이 민준의 병실 문 앞까지 달려왔다. 그녀는 평범한 면티에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단단해 보이는 인상을 풍겼다. 그녀의 눈은 민준을 보는 순간 싸늘하게 변했다. 여인은 아이를 보자마자 황급히 민준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잠시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혹시 실례되는 행동을 한 건 아닌지.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민준에게 꾸벅 인사를 한 뒤 서둘러 병실을 벗어나려 했다. 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강렬한 의문을 느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지? 그리고 저 아이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방금 내 병실에 들어왔던 아이와 그 어머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해. 당장.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긴박했다. 그는 이 불가사의한 만남이 자신의 삶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직감했다. 민준은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강지우, 강지우라는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찼다. 그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이 만남은 그의 냉혹했던 세계에 균열을 일으켰고 그는 이제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야만 했다. 강민준, 강민주호는 강지우, 강지우라는 아이의 충격적인 등장 이후 평생 처음 겪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아이가 자신과 닮았다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알 수 없는 끌림과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박 실장에게 지시했던 조사를 재촉했고 며칠 후 박 실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보고서를 들고 민준의 병실을 찾아왔다. 상무님 아이와 어머니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민준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서류의 첫 장에는 아이의 이름 강지우,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 김유진, 김요진. 그 아래에는 김유진의 프로필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민준의 눈은 성은병원 간호사라는 직업과 싱글맘이라는 글자에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곧이어 그녀의 과거가 펼쳐졌다. 김유진은 7년 전 민준이 유학 중이던 미국에서 우연히 만났던 한국인 유학생이었다. 그때 그는 심한 감기 몸살로 병원에 입원했었고 유진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간호 실습생이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는 민준의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그를 간호해 주었다. 민준은 그녀의 밝고 순수한 모습에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렸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이 사치라고 여겼고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그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었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지우의 출생 기록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우는 6년 전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이름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박 실장은 민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상무님, 저희 쪽에서 몰래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아이의 DNA가 상무님의 DNA와 99.9% 일치합니다. 민준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99.6% 일치.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강지우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차가운 이성과 현재의 충격적인 현실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아이를 유기하거나 모른 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심장은 이미 지우를 만난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본능적인 책임감이 그를 덮쳤다. 김유진, 그녀는 왜 내게 알리지 않았지?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유진 씨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혼자 힘으로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녀는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특히 강상그룹과는 어떤 접촉도 없었습니다. 박 실장은 덧붙였다. 그녀는 상무님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것이 상무님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녀의 신조는 혼자서도 아이를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유진의 결단력과 희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차가운 병실에서 다시 마주쳤던 유진의 눈빛이 떠올랐다. 단단하고 강인한 그러나 어딘가 슬픔이 어린 눈빛.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지도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오직 아이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모습만이 있었다. 바로 그때 민준의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의 삼촌이자 강상그룹의 부회장인 강동윤, 강동요원이 서 있었다. 동윤은 민준의 아버지와는 이복 형제였고 오랜 시간 동안 강상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민준을 견제해왔다. 그는 민준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실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민준과 대척점에 서 있는 몇몇 이사진이 함께였다. 민준아, 네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괜찮은 거니? 동윤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민준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어디 몸이 안 좋으면 회장님께 말씀드려. 잠시 쉬어라. 그룹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의 말에는 은근히 민준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민준은 동윤의 위선을 간파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는 아직 지우의 존재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비밀은 동윤에게는 강력한 약점이 될 수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삼촌. 저는 괜찮습니다. 곧 퇴원하여 업무에 복귀할 겁니다. 강상그룹의 일은 제가 직접 처리할 것입니다. 민준은 서류를 품에 안고 단호하게 말했다. 동윤은 민준의 냉정한 태도에 기분이 상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데 최근 네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구나. 네가 병원에서 어떤 아이를 만났고 그 아이가 너를 닮았다는 소문이 말이야. 설마 네가 사적인 문제로 그룹에 피해를 줄 생각은 아니겠지? 동윤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민준의 약점을 쥐고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그는 이미 민준의 지시에 대한 박 실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민준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동윤은 민준의 표정을 살피며 승리감에 젖어 병실을 떠났다. 민준은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손에 든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그는 이제 지우의 존재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강상그룹의 미래까지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모르는 채 살아온 아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난 여인 김유진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의 냉혹한 삶은 이제 지우의 존재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는 이 비밀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혹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강민준, 강민조은, 강지우, 강지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진실과 강동윤, 강동요원, 삼촌이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의 냉정하고 완벽했던 세계는 지우의 존재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고 동윤의 노골적인 위협은 그 균열을 더욱 넓혔다. 민준은 강상그룹, 강상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든 혹은 이제 막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든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했다.
박 실장 박 비서은 민준의 지시대로 김유진, 김요진과 지우의 거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보안을 강화했다. 유진은 민준의 이러한 조치에 당황스러움을 표했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당신과 지우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강동윤 삼촌에게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동윤은 민준의 입원 소식과 함께 지우에 대한 소문이 돌자마자 강상그룹 내에서 민준의 입지를 흔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민준이 건강 문제로 그룹 경영에 집중할 수 없다는 소문을 흘렸고 이사회 멤버들을 만나 민준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또한 그는 언론을 이용해 민준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강상그룹 강민준 상무 숨겨진 사생아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익명으로 뿌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민준의 할아버지이자 강상그룹의 창업주인 강 회장, 강 체어맨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강 회장은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인물로 가문의 명예와 그룹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아, 대체 이게 무슨 소문이냐. 강산의 명예가 달린 문제다.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라. 만약 이 일로 그룹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후계자 자리는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이는 민준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다. 궁극적인 시험의 무대는 강상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되었다. 이곳은 민준이 차기 회장으로서 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동윤은 이 주주총회를 이용해 민준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그의 후계자 자리를 박탈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준의 사생활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로 올리려 했고 미리 언론을 매수하여 주주총회에 기자들을 대거 참석시키기로 했다. 주주총회 당일 장내는 일찍부터 기자들과 주주들로 북적였다.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 민준은 단상에 올랐다. 그는 완벽한 슈트 차림에 평소와 다름없는 냉철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지우를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힐 것인가?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는 강상그룹의 지난 실적과 미래 전략에 대해 유창하게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미세한 긴장감이 흘렀다. 발표가 끝난 후 예상대로 동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강민준 상무의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불거진 상무님의 사생활 관련 의혹에 대해 주주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강상그룹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니 이 자리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 상무님께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동윤의 질문에 장내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주주들은 경악과 함께 민준을 응시했다. 몇몇 이사진은 당황스러워했고 강 회장은 굳은 얼굴로 민준을 바라봤다.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다. 민준은 동윤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룹의 명예를 지키는 길을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지우라는 작은 존재가 있었다. 그의 아들, 그 자신을 그대로 빼닮은 아이.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네. 민준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동윤 부회장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소문은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라고 진짜라고 숨겨진 아들이라니. 웅성거림과 놀라움의 탄성, 그리고 분노의 외침이 뒤섞였다. 강 회장은 충격의 주먹을 꽉 쥐었다. 동윤의 얼굴에는 조롱 섞인 승리감이 가득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다시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힘있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그리고 강지호는 제 아들입니다. 저는 강상그룹의 후계자로서 제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아들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강상그룹의 명예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비서 박 실장을 불렀다. 박 실장 준비된 영상을 공개하십시오. 주주총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동윤이 민준을 모함하기 위해 언론에 돈을 주고 가짜 기사를 뿌리도록 지시하는 녹취록, 그리고 그가 민준의 이번 소식을 이용해 이사회 멤버들을 포섭하는 모습이 담긴 비밀 CCTV 영상이었다. 영상은 짧지만 강력했고 동윤의 모든 악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동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놓쳤다. 그가 민준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파놓았던 구덩이에 오히려 자신이 빠진 것이다.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동윤에 대한 비난과 함께 민준의 결단력과 치밀함에 대한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흔들리지 않고 단상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철함만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 순간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강민준, 강민존의 주주총회 발언은 강상그룹, 강산그룹을 뒤흔들었다. 그가 강지우, 강지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어서 강동윤, 강동요원 부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영상이 재생되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 회장, 강 체어만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동윤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 그의 야망은 산산조각 났다. 동윤은 민준을 향해 달려들 듯한 기세로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내가 사생아 따위 때문에 이 강상그룹을 위험에 빠뜨려. 너는 회장 자격도 없어.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준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동윤을 똑바로 응시했다. 제 아들은 따위가 아닙니다, 삼촌. 그리고 저는 강상그룹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패로부터 강산의 명예를 지킨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마침내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감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민준의 결단력에 대한 알 수 없는 경외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동윤을 향해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강동윤을 끌어내 이사회는 즉시 강동윤 부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라. 강 회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경호원들이 달려와 동윤을 끌어냈다. 동윤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민준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군중의 웅성거림 속에 묻혀버렸다. 그의 몰락은 한순간에 이루어졌다. 민준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철함과는 다른 복잡한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들 강지우를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강상그룹의 회장으로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제 아들과 그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의 연설을 기록했다. 민주는 강상그룹의 위기를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숨겨진 아들을 세상에 공개하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이제 민준을 단순한 냉혹한 CEO가 아닌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진정한 리더로 보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에 없던 온기를 담고 있었다. 민준아,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네가 나를 닮아 강인한 줄은 알았지만 너에게 이런 용기가 있을 줄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뒤늦은 깨달음이 묻어났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자신의 후계자가 아니라 자신을 뛰어넘는 인물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한편 병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김유진, 김요진은 민준의 연설을 듣고 충격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이 지우를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불신과 불안감을 씻어주었다. 그녀는 TV 화면 속 민준의 얼굴에서 과거의 차가운 모습이 아닌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다. 유진은 지우의 작은 손을 잡았다. 지우는 TV 속 민준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 진짜 멋있다. 나랑 똑같이 생겼지.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준이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고 온 세상에 지우의 존재를 알린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다. 민준은 주주총회가 끝난 후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병실 문을 열자 그는 유진과 지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지우는 그림책을 읽고 있었고 유진은 그 옆에서 따뜻한 미소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쫓았던 성공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민준은 지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지우는 민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아까 TV에서 봤어요. 아저씨, 진짜 멋있었어요. 민준은 지우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우야, 아저씨가 네 아빠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민준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유진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옆에 선 민준은 더 이상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지우의 아빠이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였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복수와 권력 싸움으로 얼룩졌던 민준의 삶은 아들 지우의 존재를 인정하고 세상에 드러내면서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 김민지의 컨퍼런스에서의 활약은 단순한 예술적 재능의 폭로를 넘어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지훈, 리지호은과 강혜진, 강혜진의 악의적인 음모는 오히려 민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그들은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혜진은 이재혁, 리재휴, 쾌이에게 접근하려다 오히려 망신만 당했고 이지훈은 자신의 열등감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신화그룹 내에서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더 이상 민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다. 컨퍼런스 이후 민지와 재혁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계약 결혼이라는 형식은 여전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전에 없던 신뢰와 이해가 싹트기 시작했다.
재혁은 민지의 재능과 강인한 내면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민지 역시 재혁의 든든한 지지와 배려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재혁은 오랜만에 민지의 아파트를 찾았다. 그는 평소 입던 딱딱한 슈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민지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마주 앉았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왜 숨기고 있었습니까? 민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드러낼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리고 전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그림도 제겐 그저 아버지와의 추억이었고요. 그녀는 손목에 난 흉터를 조용히 만졌다. 오히려 재혁 씨 덕분에 제 안에 갇혀있던 것들을 꺼낼 수 있었네요. 재혁은 민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저는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기 위해 이 결혼을 계획했는지도 모릅니다. 민지는 놀라 그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죠? 재혁은 나직이 고백했다. 사실 구김원일 화백은 저의 할아버지, 즉 제2그룹의 선대 회장님과 매우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김화백의 예술적 재능을 알아보시고 비밀리에 후원하셨죠. 김화백의 유일한 혈육인 당신이 결혼 압박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자 제2그룹의 미래 프로젝트인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이끌 적임자를 찾고 있었고, 당신의 숨겨진 재능과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결혼을 제안한 것입니다. 민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니. 그녀의 아버지가 재혁의 할아버지에게 후원을 받았고, 재혁은 그녀의 숨겨진 잠재력을 보고 접근했던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의 유산이 단순한 그림 한 점이 아니라 이 거대한 인연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전율했다. 그녀의 낡은 수첩과 만년필, 그리고 손목의 흉터까지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결혼 압박은 핑계였고 저는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계약은 무의미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나의 배우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재혁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진실함으로 가득했다. 민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감정을 느꼈다. 처음에는 계산적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존중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이제 당신에게 진심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을 넘어선 진정한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민지는 재혁의 조언과 지원 아래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여 제2그룹의 미래 예술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예술원을 자신이 이어받아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녀의 작품들은 새로운 기술과 융합되어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지훈과 혜진은 민지의 성공과 재혁과의 진정한 관계를 보며 질투심에 몸부림쳤다. 혜진은 상류층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이지훈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그들은 민지가 자신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민지는 더 이상 과거의 압박과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안정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만족감과 행복에서 오는 평화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았고 그 길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강민준, 강민조은, 강지우, 강지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강동윤, 강동윤 부회장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한 지 몇 년이 흘렀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강상그룹 강산그룹을 한바탕 휘몰아쳤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민준을 더욱 단단하고 진실된 리더로 만들었다. 강동윤은 모든 직위와 재산을 잃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그를 따르던 이사진들 역시 그룹 내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강 회장 강 체어만은 민준의 강단과 책임감에 깊이 감명받아 그에게 그룹의 정원을 맡기고 명예롭게 은퇴했다. 이제 민준은 단순히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 지우에게는 따뜻한 아빠였고 김유진, 유호진에게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연인이었다. 유진은 민준의 곁에서 지우를 함께 키우며 그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증인이자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깊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은 유진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들의 결혼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과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고 강상그룹은 강민준이라는 새로운 리더와 함께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민준은 지우의 존재를 공개한 후 강산 미래재단을 설립하여 미혼모와 싱글데디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는 재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며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강상그룹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지우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다. 그는 민준과 유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민준은 바쁜 와중에도 매주 주말이면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그의 서랍 속 흑백 사진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유품이 아니었다. 그 사진 옆에는 지우와 유진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컬러 사진이 놓여 있었고 민준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은색 회중시계가 채워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계가 더 이상 차가운 의무가 아닌 소중한 시간들을 의미하는 듯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민준은 유진 그리고 지우와 함께 강산 미래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방문했다. 아이들은 재단 마당에서 새로 심은 꽃들 사이를 뛰어놀고 있었다. 지우는 민준의 손을 잡고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종이배를 연못에 띄우며 깔깔거렸다. 그의 눈빛은 아빠를 쏙 빼닮아 총명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민준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유진을 바라봤다. 유진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빛났다. 여보, 당신은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민준은 유진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과 지우 덕분이죠.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가 무엇을 놓치고 사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당신들은 제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그들은 함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은 마치 이 화창한 봄날의 풍경과도 같았다. 한때는 차갑고 메말랐던 민준의 세계에 지우라는 작은 생명이 예기치 않게 나타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그는 자신의 본능을 믿고 진실을 택했으며 그로 인해 잃을 줄 알았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얻었다. 그것은 진정한 가족 그리고 사랑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의 로맨스나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사랑과 책임감을 배우며 마침내 영원한 봄을 맞이하는 과정이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강민준, 강민조은, 35살. 강상그룹, 강쌍그룹의 젊은 CEO인. 그는 살아있는 강철과도 같았다. 그의 삶은 오로지 일, 그리고 오직 일로만 채워져 있었다. 넓은 사무실은 언제나 완벽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고 간혹 들려오는 소리라곤 그의 날카로운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쓰디쓴 아메리카노 향이 전부였다. 민주는 매일 점심을 혼자 사무실에서 해결했다. 식어가는 샌드위치를 앞에 두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모니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은 그를 둘러싼 냉혹한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는 마치 거대한 기계의 한 부품처럼 오로지 효율과 성과만을 위해 움직이는 듯했다. 그의 손목시계는 정확히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주는 미동도 없이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때 탕비실 쪽에서 작은 소란이 들려왔다. 신입사원 김 대리가 실수로 커피잔을 깨뜨린 모양이었다. 보통 같으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을 민준이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향했다. 김 대리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깨진 잔 조각들을 치우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아무 말 없이 직접 걸레를 집어들고 바닥에 커피와 유리 조각들을 닦기 시작했다. 그의 동작은 정확하고 빨랐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더러운 것을 치우는 기계적인 행동 같았다. 김 대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민주는 아무 표정 없이 그녀에게 걸레를 건네준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 작은 사건은 그가 완전히 무감각한 존재는 아니라는 아주 희미한 증거였다.